어, 오늘은 인성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일원상의 진리를 활용해서 우리 마음 공부로 연결시킨 것이 인성관리인데 예전부터 성자가 이 땅에 나오시면 우리가 그 교법을 말씀하실 때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교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편리한 교법을 내주신 것이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쉽고 간단한 교리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제 성자가 가신 오래의 됨에 따라서 그 교법을 부연하고 설명해서 팔만대장경이 됐고 우리 참 유교에서는 오고시서라, 그러니까 5수레가 되는 그 시와 글이 됐다 이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심오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전부 이해하기로 하면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한다. 팔만대장을 읽고 나면 평생 읽어도 그걸 다 못 읽고 이해를 못한다. 오고시서를 읽기로 하면 평생을 다해도 다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전을 읽는 목적은 우리가 그 경전을 통해서 공부의 방향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인격을 단련해서 참 훌륭한 인격을 이루고 참 진리의 합이라는 것으로 하기는 것이 목적인데 책을 읽어서 그 원리를 아는 데에만 평생을 보내면 어느 세월에 인격을 양성하며 진리의 합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성자가 나오면 반드시 이를 개혁해서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서 우리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대종사님은 우리 정전이라고 하는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전에 조금만 그 속에 팔만장경의 진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만 갖고 단련해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인격을 이루고 진리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리가 간단하고 편리하기만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근거, 일원의 진리의 근거를 해서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해야지 간단 편리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원의 진리가 밖으로는 참 우주 만유를 이루는 원리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공원정의 원리로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가 이 사막의 원리가 그게 일원의 진리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사막의 원리에 바탕을 해서 그 다음에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시용영주의상 3조, 4조, 5조로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경전도 연마해서 저축 3대력을 저축에 했다가 길렀다가 일을 당하면 그렇죠 온전 생각 취사를 주의해서 해갖고 활용 3대력을 활용하게 되면 간단한 교리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하게 되고 진리의 합이라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일원의 진리에 바탕하면서도 우리의 그 삶을 참 인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성관리라는 과목으로서 우리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거를 이제 늘상 원학심인성교육에서도 배웠지만 실제 자기 삶에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활용함으로써 이것이 실제 우리 인격을 이루고 우리 삶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동안에는 학생들만 가르쳤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다시 공부해 보기로 하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진리에 근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란 우리의 마음자리는 있죠.
누구나 다 원래 맑고 깨끗한 것이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일체 생명의 본성은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성은, 또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은 그 마음 작용하는 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된다. 이게 진리거든요. 모든 천지 만물은 이 자기 습성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습관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선악이 없고 맑고 깨끗한 것이나,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을 따라 선악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처음에 선한 마음이 바랬으면 그것이 주위에 인연하고 습관되다가 그게 선한 습관으로 되고, 악한 마음이 바라면 주위에 인연해서 하다가 악한 마음이 된다. 악한 마음을 바랬는데 주위에서 동의를 안 해요. 주위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면 그게 없어져 버리고, 주위 사람이 동의를 해. 그러면 그게 악한 습성이 되는 거고, 선한 습성이 나왔는데 주위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동의를 하면 선해지는 거라. 이게 자기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인연과도 연관된다. 그래서 습성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라. 근데 이 습성이 자기의 인성을 이루어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이게 진리란 말이죠. 이게 진리라. 이 진리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습성을 들이며 진리의 합일한 습성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가장 간단한 원리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련해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이루어야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작용하는 습관을 따라서 형성된다. 습관을 따라서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인성이란 무엇이냐?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작용하는 습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마음 쓰는 법 혹은 마음 쓰는 습관, 이것이 어떤 사람은 마음 쓰는 법이 습관이 이렇게 들었고, 우리 동물들은 동물대로 습관이 있어요. 그죠? 또 각각 다 다른 습관이 있고,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다 습관이 다르고, 수도인대로 습관이 다른데 쓰는 법이 다르다 이거죠. 쓰는 법이 다른데 선하게도 들고 악하게도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성이란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작용하는 습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성 관리란 뭐냐? 마음 작용하는 법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서 진리에 부합시키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마음 쓰는 법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세상의 주인의 기본 인격은 인성 관리 능력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성이라 하는 것은 방치의 대상이 아니요 소중히 가꾸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은 악하게도 들고 선하게도 들고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 바라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 특성인데, 이런 원리를 일반 사회에다가 알리고 보급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로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 원리를 깨달아서 자기 인격을 변화시킬 때만이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론만 알고 자기는 안 바꾼 상태에서는 사회로 세계로 확산을 못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관리라는 연합심성 교육을 여러 해를 배웠건만 이것이 확산 보급되지 않은 것은 자기 인격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성관리 이상의 공식 3단계, 그죠? 경계를 내서 마음이 작용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이거죠. 이제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땅의 최성의 합이라는 거예요. 이런 땅의 합이란다 이거죠. 우리는 이게 맨날 알고 있으면 실제 경계를 당하면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과거 습관대로 해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데 한번 이게 생각을 해봐요. 자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딱 경계만 당하면 그건 어디로 가고 자기 습관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철두철미하게 저신적으로 뼛속같이 이걸 기피해서 온전 생각을 해라 한다 이거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은
이게 참 전쟁에 나가서 참 목숨을 걸고 해서 전쟁에도 승리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모함에 빠져갖고 그냥 다른 사람이 모함해서 막 역적으로 몰아갖고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태산같이 부동하고 한 번도 임금님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자기를 누명친 사람 원망한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원망했다면 어디 글이 어디 나와 있는데 글을 아무리 봐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무념하고 있었다. 그것이 인격이라 이거죠. 인격이라. 그 인격을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리는 아는데 그냥 온전 멈추자 했는데 멈추지 않고 이게 마음을 작용해 버린다 이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망심이 나와버리고 그렇죠? 어떤 일을 당하면 그냥 마음이 작용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 온전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한 것이 이제 불교는 지관이라고 해요. 멈추어서 관하라. 자기 본성을 관하라. 지관이라고 해서 온전을 만드는 아주 불교의 독특한 불교의 전통적 방법이에요. 근데 그 온전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 수도를 했어요. 평생 수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평생 수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경계에서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무엇인가를 딱 단말을 단련을 해봐요. 단련해보면 자기가 경계를 만났을 때 마음이 작용하면 그때 어떻게 하면 온전히 됐을까? 내 지난 원국을 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딱 일단 부동하고 동하지 않아야지. 그게 온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온전이 될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멈추어서 해보자. 이렇게.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해봐요. 어떤 이제 글이 있으면 이게 잠깐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막 글을 탁 쓰거든요. 그러다가 제출하려다가 아니지 하고 탁 멈추거든요. 그러고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뭐 다 잘 뜬 것 같아요. 그러고 하루 그냥 확 냈다가 그 다음날 딱 생각해 보면 그게 바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또 고치고 그래서 또 조금 있다 해보면 또 고치고 그냥 마지막 제출일까지 고쳐갖고 시간 맞춰. 근데 그러다가 또 시간 넘기지는 않아요. 시간을 딱 맞춰내거든요. 그게 온전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우리는 그냥 시간 숙지해내는 걸 절대 늦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늦어본 적도 없고 시간 맞춰내고 남한테 보여준 적도 없고 그냥 이 원칙대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도 경험을 살려서 모든 게 있으면 한 3번 정도는 뒀다 보니까 온전한 생각이 나오더라. 온전이라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온전한 것 같았는데 더 멈춰보면 또 다르고 또 다른 게 생각이 온전한 데서 생각이 궁궐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고 또 뒀다가 또 멈춰 생각해보고 또 멈춰 생각해볼 때 온전히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생각을 궁굴린다는 거예요. 궁굴린다는 말은 공을 궁굴린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궁굴린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헤아려 생각하다. 이렇게 이리저리 헤아려 생각하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는데 이것이 잡념으로 망상으로 흐르는 건 궁굴리는 게 아니에요.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막 공상으로 떠는 거는 이게 궁굴리는 게 아니라 궁굴리다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궁굴리다가 야 너는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이게 궁굴리는 거죠. 우리 대종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궁굴리냐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이런 쌍법어를 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칠판에다가 적어라 다 적어 놓고 야 너희들 내가 이거 생각했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됐다 통과라 이렇게 자기가 해놓고도 다른 사람 의견을 물어서 궁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중에 사막 중에 뭐가 제일 부족한 것 같으냐 의견을 대봐라 이렇게 갖고 생각을 궁굴린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생각을 이 궁굴리는 건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지금 거는 자기 생각을 궁굴리다가 다른 사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참으로 궁굴리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걸 해갖고 자꾸 이제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좋은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무슨 돌자반을 만드는데 콩만 넣으면 좋은 줄 알고 막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내중에 보니까 황태를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게 또 최고인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없을까 아무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명란젓, 아이 그렇지, 그건 되게 좋다 이거. 명란젓이 원래 맛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던데 갑자기 궁 굴리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궁 굴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궁 굴려 자기 혼자서, 우리는 막 여러 사람이 궁 굴리니까 분명히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한번 이 궁 굴려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것은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그죠? 결단을 내린다. 이게 참 생각을 궁 굴리기에 앞서서 뭐를 하냐? 관찰을 해라 이게. 관찰해라. 그 내가 생각하려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관찰해서 생각을 궁 굴리지, 관찰이 없이 궁 굴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 관찰이라는 것은 참 현대적인데 전부 관찰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과학에도. 근데 참 불교에서도 이 관찰이라는 걸 집어요. 참 2000년 전에 그 생각 궁 굴리기 전에 관찰해라 하는 것이 다 그냥 법으로 나와요. 참 기가 막히게 우리도 그냥 관찰하자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유식학을 막 찾아봤더니 1번으로 지관 다음에 관찰, 온전 다음에 관찰이 딱 나오더라니까. 이게 이렇게 맞는 수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옛날 사람 벌써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거라 이 관찰하고 판단 결과에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한다. 판단 결과 옳고 그런 걸 버리고 취한다. 옛날에는 택법이라고 해서 법을 이 법이냐 저 법이냐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참 이 만고에 변하지 않는 온전 생각 취사, 조금 더 후에 나면 저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성관리의 공식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10가지 자기 마음 자기 환한데 이거를 적용을 해서 온전 생각 취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더 보면 어떤 억울한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춰서 온전 생각 취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해보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요 그것도 좋은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면 굉장히 좋은 수가 있어요. 왜냐, 딱 그 원망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감사 생활로 돌리자면 그냥 이 온전 생각 취사할 것 없이 딱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수가 있고 온전 생각 취사로 되는 수가 있고 그 경계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런 때는 그냥 온전 생각 취사가 아니라 원망 생활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해갖고 자기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약자를 보호하자, 뭐 그 도덕으로서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도덕으로서 은혜를 갚자, 은혜를 알자 이렇게 해서 도덕으로서 마음을 돌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장의 원리로서 돌릴 수가 있다. 이것이 경우마다 이게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거를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어떤 때는 온전 생각 취사를 하고, 어떤 때는 참 내가 은혜를 효도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경우마다 자기 마음을 돌려서 이것이 전부 진리의 활용이요 유연성의 활용으로서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냐고 두루두루 마음을 쓰는 일원의 원래 이치가 두루 다 갖추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유연성의 진리를 활용해서 원만한 인격을 만들며 세상을 개혁해서 개조해가는 이 개벽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